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원재 박사. 네. 장원재 박사 참 예의가 참 잘 갖춰진 분이네요. 저는 항상 이 시작하는 이 멘트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든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뻣뻣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또는 보는 분들이 얼마나 제 꼴값이다 이 생각을 했겠어요. 존재의 자각에 대한 수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외모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 얼굴을 맞박이 대고 있기는 힘드니까 잠시 고개라도 숙이면서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유 얘기를 했잖아요. 대중의 스탠다드, 대중이 바라는 지점은 공유인데. 그렇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와 장원재의 거리는 상당히 멀고. 그렇군요. 공유와 황상민의 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멀다. 그렇죠. 근데 저는 공유는 생각조차 안 하고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얼굴을 네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보기 싫으면 네가 돌리면 되지. 내가 왜 돌려야 되냐. 이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걸 틈새 시장 공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 틈새 시장이라도 충분히 괜찮은데 근데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지만 제가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쑤셔 나와가지고 역전할 거다 뭐 이런데 결국에는 완전히 쪽박찬 이런 그분의 우리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이 내년에 대선이 과연 어떤 이 국민들의 욕망이 반영이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우리 알아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의 판세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죠. 그렇죠. 네, 황심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3년 전 MB 당선 언급한 박영선 내년 대선이 똑 닮았다. 이 말은 지금 박영선 씨 서울시장에서 떨어졌다고 내년에 어차피 민주당 넣은 대선 후보 맛이 같다 이미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한국경제 2021년 4월 8일자 보도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캠프 해단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표차로 당선된 2007년 대선을 언급하며 내년 대선이 똑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박 후보는 이날 해단식 발언에서 시장 선거하면 시장선거 6번, 국회의원 선거 4번, 대통령 선거 3번 등 13번 선거를 했는데 2006년 지방선거가 제일 기억이 난다. 집권 4년차 선거였다. 처참했다고 회상하며 내년이 똑 닮은 대선이다. 2007년 대선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박사님, 참패한 후 캠프 해단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박영선 후보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은 출구가 보이지 않겠죠. 지금 출구가 안 보인다. 네. 아니 그럼 장 박사는 지금 무슨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은 박영선 씨가 예상한 대로 완전히 맛이 갔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씨는 이미 작년에 이낙연 씨 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떨어진 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또 몰라도 박영선 씨 그것도 본인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내가 이어놓으면 뭐 당선된 김에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쥐가 떨어진 주제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본인이 떨어진 게 본인 탓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개판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엉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떨어졌다는 그 마음이 지금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시험 보는 학생이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초반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2007년 대선 전후 과정과 내년 대선을 앞둔 최근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분명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박영선 씨 이 이야기 뭐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요. 없으면 그냥 다음 기술 네. 읽으셔야 돼요. 네. 자, 이때도 민심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제 실책, 경포대 등을 둘러싸고 들끓었었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실적을 지적하면서 재개발 활성화 등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당시 대선의 판세를 좌우한 것은 후보의 자질 검증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였었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사건도 정권 심판의 민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에 뭐 야당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논다면 윤석열 씨는 장모의 비리와 뭐 부인의 어쩌고저쩌고 온갖 소리를 해봤자 그거는 MB 대통령 후보의 사례를 보면 세 발을 피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에 시달렸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박영선 씨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중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의 욕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공격 포인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네. 들어 이회창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쪽, 청렴함, 뭔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이런 게 트레이드 마크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그래서 병역 비리가 차떼기 네. 이 현금 받고 그 선거를 했죠. 그러니까 아들 병력 비리는 전혀 이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이 터져 나오면 본인이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제일 갈망하는 이미지에 금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 금이 간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켜가지고 네. 더 뚜렷하게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전략에 실패한 거죠. 그렇죠. 수세적으로 나가다가 실패를 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연에. 그래서 당시 여당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가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세훈의 내곡동 땅 비판도 유사하고 네. 현 상황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네요. 박사님도 내년 대선이 2007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장 박사는 어때요? 나는 사실 정치는 잘 몰라가지고 내년 대선이 네. 2007년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갈 건지 2017년하고 비슷한 건지 별 관심도 없어요. 뭐 갈 때까지 가겠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다만 네. 요번에 이제 오세훈 그 내곡동 땅 얘기도 네. 뭐 본질이 안 나왔네 나왔네 뭐 얘기가 많지만 대중들은 그 문제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잘 아는 정치 평론가 이 분이 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대중의 욕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대중은 자신들의 욕망을 각기 네. 대선판에 어떻게 투사했는가 앞으로 오게 되는 대선판에서 어떤 욕망을 어떻게 투사하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성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중도 좌파적이고 민주당 친화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도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파에서도 불러주면 빤스라도 벗고 내가 쫓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다 약간 그때그때마다 대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낙연은 사실상 아웃되고 이재명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86세대 후보를 민심이 거부하는 상황이 펼쳐져 친문 세력의 제3후보는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외에 길이 없다라는 거를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거로 보십니까? 계속 읽어보시죠, 이 사연은. 박사님,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변방장수 이미지의 주자로서 10만 대군을 얻는 기회가 오는 걸까요? 이재명 지사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도 못 내는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후보를 낼 겁니다. 당연히 내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을 후보로 낼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당내 세력 간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죠.
되든 안 되든 이재명 이게 좀 복잡한 셈법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니 셈법 따지지 말고 그냥 네. 본인이 그냥 한마디로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네. 점쟁이는 또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한마디 던져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네. 되면 출마한다, 안 되면 분당해서 출마한다. 아니에요. 안 되면 분당에서 출마하지는 않아요. 네. 본인이 또 기다려요. 그런데 네. 또 기다리면 기회는 이제 안 오죠. 네. 별의 순간은 지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네. 일단 다음 사연을 마저 읽고 그렇죠, 진행해 볼까요? 그렇죠. 훌륭해요. 자, 시청자분이 네, 큰 실수할 뻔했네. 네,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압승을 거둬 흥분된 상태지만 또 마냥 꽃길만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대권주자 1위라고 해도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이, 훌륭하신 지적이네.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점이 결정적인 취약점이지 않을까요? 박사님은 보수 야당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야, 이분 참 훌륭한 질문을 하시네. 계속해 보세요. 유창선 박사의 윤석열에 대한 코멘트가 흥미롭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되지 않고 판을 주도할 세력으로서의 힘을 키운 이후 야권 전체를 결집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길을 제시한 뒤 기존 여야 기득권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정치의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라며 윤석열의 등장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점쳤는데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유창선 박사의 저 제안, 저 길은 어떤 길인가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영광의 길이 될까요? 매우 이상적이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윤석열이 가면 만일 저렇게 간다면 그걸 이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좌도 우도 아니고 제3세력, 뭔가 이상주의적이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도전했던 모든 분들이 15% 이상 득표한 사례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인재 후보도 그랬고요. 박찬종 후보도 그랬고 문국현 후보는 뭐 굉장히 미미했죠. 그렇죠. 득표율이 미미했고요. 박찬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후보로. 한 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와서 3등을 한 선거가 있는 본인이 것 같은데. 당을 또 만들어서 나왔어요? 네, 신정치개혁당이라는 당을 만든 적도 있고. 그랬군요. 역시 장 박사는 기억력이 비상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정주영 씨가 나왔을 때는 네. 그래도 15% 이상 득표를 했잖아요. 그때 한 18% 했던 것 같은데. 통일국민당. 네. 그리고 이인재 후보도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네. 500만 표 전후 득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 말씀의 주어를 바꾸면 이분이 말씀하셨네요. 1992년에 정주영, 1995년에 박찬종, 2007년에 문국현, 2012년에 안철수 등등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대선을 뛰려면 몇백억이 든다는데 윤석열이 혼자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윤 전 총장의 독자 행보 그리고 판을 주도하는 능력이 지속 가능할지 박사님 이번 주에 대선 레이스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이 독자 행보를 간다라는 거는 사실 유창선 박사는 저렇게 코멘트를 했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 그건 장 박사도 인정했죠, 그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독자 행보를 만일 옛날에 안철수 씨처럼 간다고 하고 그게 당을 만들어가 가다 보면 언젠가 야당이 대연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평론가 전병민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링 위에는 2명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창당을 한다 해도 이제 그런 경우가 안철수 또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네.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표 방지 심리 그러니까
당선자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작동하면서 제3당은 여론조사보다 항상 득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부각이 되지 않았더라면 네.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걸로 결국 가서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아마 대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씨의 가치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더 부각이 되고 야당 후보가 되는 순간 이재명 씨는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의 가치로 확 줄어버리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대선 레이스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실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4월 17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4월 17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4월 17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